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노트의 김나연입니다. 각종 대내외 리스크 속에서 주식 투자에 대한 갈피를 잡기 어려운 요즘, 저희 시크릿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시장부터 점검해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기나긴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보통 이렇게 연휴가 끝나고 나면 지수가 상승한다는 소위 공식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예외 없이 작용을 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2달여 만에 2,43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러한 코스피 상승은 외국인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가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외에 통신업, 철강금속, 제조업, 증권 등도 2%대 오름세를 띄었습니다. 반면 전기가스업, 종이, 목재, 건설업 등은 부진했는데요.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보다 많았지만요. 지수는 소폭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 유통, 반도체, 제약 등이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기분 좋게 출발한 오늘장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네, 추석 연휴 좀 네. 상당히 좀 길게 있어서 좀 약간은 몸이 좀 근질근질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또 추석 연휴도 끝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는 또 다시 마음을 새로 잡고 좀 주식시장을 대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긴 연휴가 끝나고 나서 다시 장을 맞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오늘 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시장 자체가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하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시장이 됐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시장 전략이 부족하셨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하락 종목이 더 많았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지수가 좋지 않았다라고 느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제로 오늘 시장이 이 결과론적으로 보자라면 일단은 지수는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지수 상승을 누가 견인을 했는지를 잘 뜯어보셔야 됩니다. 자, 수급을 잠깐 보면서 화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 시장의 수급이 외국인들이 좀 주도적으로 좀 사주는 하루가 됐는데 과연 무슨 종목들을 샀느냐? 거의 대부분들이 거래소, 대형주들을 위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잡아줬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선물 지수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잡아줬으나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은 오히려 매도하는 현상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실제로 기관들, 외국인들이 개별주들을 좀 상당히 매도를 많이 했다는 거. 그리고 또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이 개인들의 매매, 이 거래 대금과 외국인들의 이런 거래량이 상당히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적다라는 거. 결국은 지금 시장 상황이 거래가 상당히 없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 거래가 없는 시장 속에서 대형주만 가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 결국은 앞전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 상황은 IT주만 간다. 결국은 실적이 튼튼한 펀더멘탈 강한 종목들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미래 가치가 이제 좀 반영된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래량이 없던 시장이었지만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이 매수한다는 것은 역시 실적이 튼튼한 펀더멘탈이 강한 위주의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러한 상승장 속에서 어떤 급등주가 포착됐는지 검색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이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어떤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시죠. 네, 오늘 총 이렇게 5종목이 포착됐는데요. 오늘 가장 큰 상승세 나타낸 셀트리온 제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 지난달에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 회장이 셀트리온 제약 제네릭은 미국 진출을 최우선 목표로 하면서 미 FDA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해봐도 좋다는 당찬 포부를 드러냈는데요. 전문가는 이 포부가 좀 근거 있는 포부일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셀트리온이 오늘 상당히 또 이슈에 부합했기 때문에 검색기에 좀 포착됐던 것 같습니다. 앞전에 셀트리온이 지난 추석 연휴 전에 거래소로 이전을 하겠다라는 주주총회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주주총회 결과를 통해서 거래소 이전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주주총회에 이 셀트리온의 회장이 직접 이제 등장을 하면서 글로벌 제약사인 이스라엘에 테바 같은 그런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 결국은 이 아낌없이 투자를 하겠다라는 포부를 좀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셀트리온 제약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좀 같이 동반 상승세를 보여줬고 실제로 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상승을 하다 보니 오늘 좀 급등까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까요?
자, 화면으로 보시면 일단은 오늘 당일 이슈에 부합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당연히 수급, 거래량이 좀 뒤따라오면서 급등까지 나왔습니다. 뭐 오늘 장중에 이제 뭐 상한가까지도 직결이 됐는데,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선취매를 하고 공략을 해야 되는가? 자, 앞전에 보시면 사실 뭐 셀트리온이 올라갔을 거 대비해가지고는 사실 뭐 시장에서 좀 소외주였던 종목이었죠. 자, 그리고 뭐 9월달 당시에 이제 뭐 셀트리온이 거래소 이전 상장이냐 뭐 그러면서 잠깐 꿈틀거렸으나 여전히 뭐 시장에서는 좀 소외됐던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장에 급등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적 매매로도 그렇고 뭐 이 이슈로도 그렇고 사실 뭐 선취매를 한다는 건 좀 어려운 매매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당일 급등하는 종목들은 보통 이렇게 이슈가 부합하고 거래량이 따라오는 종목들은 이렇게 검색기에 좀 포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구간대에서 공략을 해야 되느냐? 자, 보면 이제 10월 10일 오늘 개장하고 나서 종목에 좀 이 처음에 아침 개장부터 9시 거의 뭐 30분까지는 주가의 흐름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 처음 시가 대비해가지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고 나서 재차 상승 나올 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자,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그냥 양봉 캔들이 떴다 또는 그냥 상승을 한다고 그냥 무작정 종목을 접근하실 게 아니라 앞전에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좀 이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는가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매물대를 잡아먹는 거래량이라는 건 좀 강력한 매수의 수급이 들어왔다. 그렇다라는 건 그 위에 호가창들을 하나하나 잡아먹으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힘이 강력하게 들어왔다고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바로 이제 첫 번째 상승 대비해서 두 번째 조정 주고 나서 올라갈 때 바로 요런 구간대죠. 전고점 뚫고 올라갈 때 요런 자리에서 요런 종목들 공략을 해보신다라면 뭐 당일날 충분히 내 계좌에도 뭐 10% 이상의 좀 수익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 차트와 함께 매수 지점 살펴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드림시큐리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기술 전문 기업이죠. 이 전국은행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18개 은행 공동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시스템 구축 사업에 이 드림시큐리티가 삼성 SDS와 함께 참여한다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기존에 사실 우리 고객분들이 이제 금융권에서 거래를 할 때 이 인증서가 사실 뭐 중앙 통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 서버가 만약에 해킹을 당할 경우에 통으로 이제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좀 보안상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삼성 SDS와 더불어 가지고 18개의 은행들이 이 블록체인 사업에 좀 참여를 하게 됐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은행 간의 인증서 공유가 조금 발빠르게 되고 이 중앙 서버가 이제 해킹을 당하더라도 문제없이 다른 은행권에서도 충분히 이 인증서를 활용을 해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앞으로 이제 뭐 보안상이라든지 뭐 이용을 할 때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슈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드림 시큐리티가 사실 뭐 보안 관련주인데 이 블록체인 사업에 좀 참여를 하면서 오늘 장에 좀 이슈가 됐고 급등까지 좀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도 당연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오늘 장중에 20% 이상 상승 나왔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공략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가 어디에서 공략을 해야 될지 그냥 막연하게 쫓아가자니 물릴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안 쫓아가자니 좀 아깝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구간대에서 공략해야 되는지 기술적으로 보자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 드림 시큐리티도 개장하고 나서 좀 급등이 바로 연결이 됐었는데 자, 10시에 아니죠. 자, 9시부터 개장이 되고 나서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첫 번째 상승 무작정 쫓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대부분의 이제 당일날 급등하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분들이 보통 실수가 그렇습니다. 올라갈 때 그냥 냅다 추격 매수를 하게 되고 냅다 나도 모르게 그냥 마우스에 손가락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추격 매수해서 조금만 올라가면 우와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꼬그라지면서 이제 밀리게 되죠.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손실을 보거나 또는 그 종목이 장투가 돼버립니다. 정확한 원리 원칙이 있으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일단 이슈가 부합됐었는데
첫 번째 상승, 이 거래량을 동반된 첫 번째 상승이 중요한 겁니다. 일단은 이 첫 번째 상승을 무작정 접근하기보다는 첫 번째 상승 대비해서 이 하단에 3분의 1 또는 5분의 1 구간대가 깨지지 않는다라면 분명히 조정 줬다가 재차 반등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승을 관심 구간대로 보고 두 번째 조정을 줄 때 추세적으로 밀리느냐 또는 하단을 정확하게 지지받고 재차 올리느냐, 요거를 관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재차 분명히 올릴 건데 이 올릴 때 캔들들이 허위 매물인가 아니면 거래량을 동반된 강한 힘을 동반된 그런 상승인가를 잘 보셔야 될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거래량을 연속적으로 좀 동반된 이런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렇다라는 건 바로 직전에 매물대를 잡아먹는 좀 강력한 매수세의 등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대가 바로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대다.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좀 장중에 급등 랠리까지 바로 연결되면서 이렇게 또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전략 꼭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슈에 부합해서 첫 번째 상승이 나올 때 쫓아가지 마시고 재차 반등이 나올 때 노려보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요. 대창스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관련주죠. 네, 오늘 대창모터스가 개발한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가 도로 주행 자격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전기차가 이러한 자격을 획득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는 이 종목 앞으로는 어떨까요? 네, 일단 뭐 대창스틸은 사실 아시다시피 뭐 철강 관련된 종목입니다. 철강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 업황의 흐름은 좋지 않은데 요즘에 또 이 시장에 또 트렌드가 있죠. 사실 뭐 전기차 테마가 워낙 주가가 참 잘 갔습니다. 실제로 뭐 전기차가 점점 상용화가 되고 있고 정부 정책의 지원을 받으면서 뭐 보조금 지원까지 받고 있다 보니 실제로 뭐 LNF라든지 상한 프로탱크 뭐 이런 종목들이 정말 주가가 잘 가는데요. 또 요게 또 참 이슈가 되면 희한하게 파생된 이슈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제 전기차에서 벗어나가지고 소위 말해서 1인용 초소형 전기차까지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대창스틸도 그렇고요. 캠시스도 그렇고 정말 1인용 전기차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기업을 가서 봤었는데 참 아담한 게 그 여성분들이 참 좋아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은 그만큼 상용화 되려면 조금 멀었고 지금 당장 이슈로는 나왔으나 사실 우리 또 이 전기차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흥행을 할지 아직은 실패를 할지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슈의 단발적인 테마성으로 급등을 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종목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추세적으로 크게 갈 거라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급등 나왔을 때 그날 좀 차익 실현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대창스틸에서 만든 게 아니라 대창모터스에서 만든 초소형 전기차인 다니고가 바로 이제 인증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대창스틸이 좀 같이 수혜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도 역시나 차트상으로 좀 봐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역시나 최근에 보면 이 철강 업종의 좀 피해로 인해서 주가가 가지 못했던 종목인데 일단은 최근에 테마로 인해서 좀 주가가 올라간 만큼 그만큼 단발성이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요. 이 종목을 그러면 한번 좀 뜯어보겠습니다. 사실 뭐 이 개장하고 나서부터는 처음에 상승 랠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요렇게 급등 나왔을 때 잡는다? 손실 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자, 보시면 9시 5분까지 주가가 상승을 해줬는데 이런 구간대에서 분명히 거래량이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신 분들은 갑자기 주가가 꼬그라지죠. 꼬그라지니까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요게 바로 내동매매의 전형적인 실패 구간입니다. 자, 요런 자리들 공략하셨던 분들이라면 분명히 오늘 아침에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습니다. 대창스틸이 아침에는 공략할 수 있는 구간대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종목 어느 구간대에서 공략을 할 수 있었느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1시 이후에 1시까지도 전혀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안 나왔는데 2시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 랠리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사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첫 번째 상승 나왔다가 눌림목 나오고 나서 재차 올라갈 때 공략을 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바로 그냥
상승으로 이어지는 바람에 사실은 공략할 수 있는 구간대가 앞전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구간대에서 따라잡아도 수익 보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건 운이 좋아서입니다. 운이 좋아서 수익을 볼 뿐이지 사실 이런 자리에서 잘못 공략하시면 손실 볼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 대창 스틸은 첫 번째 급등 랠리가 30분 동안 이어졌지만 바로 잡을 게 아니라 첫 번째 상승 대비해서 자, 정확하게 여기 구간까지가 첫 번째 상승입니다. 여기가 관심 구간이고요. 두 번째, 이 상승 대비해서 눌림목이 나왔다가 재차 올라갈 때를 좀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재차 올라갈 때 잘 보신 분들은 분명히 전고점 뚫고 올라갈 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상승이었습니다. 전고점 뚫을 때 한번 거래량은 동반됐지만 상승 랠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매수 구간대가 거의 1시간 동안 없었는데 바로 요 구간이죠. 정확하게 2시 55분에 거래량 동반된 상승. 여기가 정확하게 매매 포인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구간대를 포착하신 분들이 바로 좀 이렇게 위까지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전략 되신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소형 전기차 아직 상용화되려면 멀었기 때문에 오늘 단발적인 테마로 급등을 했는데요.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향후에 또 급등이 나올 때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렇게 세 종목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이제 스크린 노트 시작해볼 텐데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앞전에 이제 뭐 시장 브리핑도 잠깐 해드렸지만 사실 뭐 앞전에 뭐 대창 스틸이나 이런 테마주들 말고는 사실은 하락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던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체감적으로는 시장이 좋은 건가 약간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한정적이거든요. 대형주와 IT 기업들만 같습니다. 지금이 과연 무슨 시즌입니까, 여러분들? 실적 시즌입니다. 이 시즌에 맞춰가지고 정확한 시장에 대한 전략과 앞으로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만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다면 10월, 11월, 12월 남은 58거래 분명히 수익 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준비해왔습니다. 앞으로 10월 달 이후에 어떤 종목들을 내 포트에 담아야 될지 그 전략을 잠시 뒤에 강의를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꼭 지금부터 이 방송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에 대비한 전략과 종목 공개한다고 하시고요. 또 선물까지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스크린 노트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8시 시크릿 노트의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어떻게 좀 이 열흘 만에 이 방송을 또 하게 되니까 왠지 또 새로운 방송을 하는 것 같고요. 조금 낯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방송 기다리셨나요? 아니면 저를 보고 싶으셨나요? 저는 정말 이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아서 조금 솔직히 몸이 근질근질했었습니다. 정말 이 열흘이라는 연휴를 글쎄요, 최근 몇 년 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연휴가 정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 정말 많은 시장의 이슈들과 재료들이 지나갔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쉬다 보니까 참 이게 반영이 안 돼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추석 연휴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면 이 이슈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앞으로 어떻게 반영이 될 건지, 그 다음에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가야 될지 그 부분들을 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마지막에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선물 드릴 거니까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또 강의를 그럼 바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까요? 자, 정말 이 열흘이라는 연휴, 사실 그 연휴 전에 우리 지난 9월 마지막 주는 불확실성이라는 불확실성이라는 것 때문에 투심이 위축됐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무슨 악재가 나올지 몰랐었죠, 사실. 그리고 더구나 오늘 10월 10일 무슨 날이죠, 여러분들? 네, 북한의 노동당 창건 기념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참 북한의 그 위원장인 김정은 위원장, 이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참 아직까지는 젊은 사람이고 젊은 사람이다 보니 이벤트라는 걸 챙기기 참 좋아합니다. 항상 북한에 무슨 기념일과 무슨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항상 북한 도발이 있었고 미사일을 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추석 연휴 전에는 투심이 워낙 위축이 됐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오늘 10월 10일 결국은 끝나가고요. 우리 10월 10일이 끝나면은 이번 주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10월 12일 목요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자, 그래요. 10일부터 12일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조금은 관망 심리가 짙을 거고 아직까지는 강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기 어려울지라도 바로 10월 13일 이번 주 금요일 무슨 날입니까?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나오는 날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10월 10일 오늘이 북한 노동당 창건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북한에서 추가적인 도발이 나오지 않을까, 또는 미국에서 무슨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 때문에 사실 투심은 위축됐었던 거고 매수세는 강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장의 거래 대금이 상당히 없는 시장이라고 보셔야죠. 그러다 보니 개별주들이 워낙 힘이 약합니다. 실제로 오늘 코스닥 지수 하락 종목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근데요, 10월 12일 옵션 만기일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10월 13일인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온다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고요. 어닝 시즌입니다. 어닝 시즌이라면 여러분들 이 시즌에 어떤 종목들이 갈까요, 과연? 바로 실적이 좋은 녀석들밖에 갈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매년 그랬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전부 다 실적 시즌 때는 실적 좋은 녀석들만 가게 되죠. 바로 주가는 경기 지표와 앞으로 실적 전망치에 대한 흐름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실 실적 종목들을 봐야 될 때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럼 추석 연휴 동안 정말 우리나라 시장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은 어떤 모습이 보여줬을까요? 자, 실제로 조금 제가 준비한 도표가 조금 살짝은 흐린데 잘 보시면 보일 겁니다. 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많은 나라들의 증시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이요, 거의 평균적으로 일주일 동안 1.4%대의 상승이 나왔고요. 유로존 역시나 마찬가지로 0.2%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독일, 영국, 일본 모든 나라들의 증시가 상승을 했고요. 또 한 가지 하나 또 특이한 게 있는데요. 대만이라는 나라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까지도 후진국이다. 아직까지도 좀 무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대만이라는 나라는 IT 기업들이 정말 많은 나라입니다. 증시의 대부분들의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게 기술주들인데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증시, 비슷한 주가를 만들어가는 나라가 대만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근데 대만도 역시나 우리나라 추석 연휴 동안에 주가가 증시가 올라갔습니다. 왜요? 왜 올라갔을까요?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다우지수와 나스닥 거의 9거래일 연속적으로 상승 랠리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양봉 랠리라고 하죠. 거의 뭐 9거래일 동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세제 개편안이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세제 개편안 결국은 소수 의원들의 반대를 이겨내고 세제 개편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합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한미 FTA 이야기 새로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자동차 업종은 좀 피해 업종이지만 미국에서는 한미 FTA 때문에 자동차 섹터가 역시나 또 상승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이 미증시를 상승을 이끌었던 게 두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제약주인데요. 뭐 대표적인 시가총액인 뭐 화이자라든지 길리어드 사이언스 이런 기업들이 좀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나스닥 지수는 성장주들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는 게 바로 IT주입니다, 여러분들. IT주들이 전부 다 상승 랠리를 달렸다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 추석 연휴 동안 애플은 1.1% 상승 랠리가 나왔습니다. 사실 애플이 이번에 그 아이폰 8과 아이폰 10을 동시에 공개를 했고 아이폰 10은 조금 출시가 지연이 됐지만 아이폰 8부터 판매를 했는데 사람들의 기대감이 아이폰 10으로 가면서 아이폰 8이 판매가 부진되고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단기적인 악재에 그칠 뿐이고 아이폰 10이 나온다라면 당연히 판매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장기간적인 플랜으로 봤을 땐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애플이 일주일 동안 또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애플을 제외하고도요. 이 마이크론테크라는 회사, 요게 바로 미국의 정말 중요한 회사입니다. 왜요? 미국의 반도체의 1위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상당히 비슷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미국의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마이크론테크가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가가. 와, 정말 무슨 진짜 파리도 미끄러질 만한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우상향으로 쭉 뻗고 있는데 일주일이라는 기간, 결국은 우리 추석 연휴 쉬는 동안 마이크론테크의 실적 발표가 나왔고 잠정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오다 보니까 4.1%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자, 마이크론테크가 올라가게 되면 그 밑에 당연히 반도체 기업들 다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엔비디아 여러분들도 아시는 기업입니다. 컴퓨터를 켜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화면에 엔비디아라고 이렇게 과거에는 참 나왔었는데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기업이고 뭐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인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뭐 PC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업도 역시나 반도체 회사입니다. 자, 이 반도체 회사들이 거의 일주일 동안 상승률들이 4%, 3.7%, 4.7% 전부 다 실적을 동반된 상승 랠리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금 이 IT주들의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무엇이냐? 현재 지금 글로벌 업황이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주도 업종을 이루고 있고요. 반도체 산업 부분들에 대한 성장성이 보이다 보니 실적 발표 시즌에 맞춰서 펀더멘탈 강한 종목들만 상승 랠리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선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미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황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 10월 달에 우리가 봐야 될 거 어떤 종목들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자동차 업종이요? 아니면 추석 연휴 전에 갑자기 반등 나오게 되고 있는 화장품 업종이요? 또 아니면은요, 다른 종목들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 전에 물론 최근에 낙폭됐던 종목들에 약간은 반등이 나왔지만 그 반등, 단기 반등이 그치지 않을까. 결국은 업황의 흐름이 지금은 IT주에 쏠리고 있다는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남들은 분명히 뉴스 언론 매체나 불과 몇 명의 사람들은 IT주는 거품이다. 이제는 고평가다. 이제는 너무 높게 올라왔다. 라고들 얘기하고 있지만 글로벌 흐름과 산업 부분들의 성장성을 본다면 아직도 시작 중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0월 달 우리가 봐야 될 종목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 10월 달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게 추석 연휴 전에 항상 증시는 약했습니다, 여러분들. 역대적으로 항상 약했어요.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 10년이란 기간 동안에 추석 연휴들의 데이터를 모아본 결과 항상 추석 연휴 전에는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 증시에 대한 위기감, 증시에 대한 글쎄요, 추석 연휴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보니 항상 증시가 추석 연휴 5거래일 전부터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 약세를 보였는데 항상 추석 연휴가 끝나고 설 명절이 끝나고 나서는 증시가 오히려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더 급등 랠리까지 나왔습니다. 자, 지난 2016년 9월 14일이 최근에 가장 길었던 연휴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2016년 9월 14일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 전에는 3% 정도의 하락세가 나왔지만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는 오히려 3%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던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추석 연휴 전에 시장이 약했지만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는 시장이 분명히 반등 나오고 다시 상승을 이어가게 될 겁니다. 왜요? 항상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뭐죠? 3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자, 이번에 이 어닝 시즌에 맞춰가지고 이런 말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리스크가 이제는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을 기반한 이 펀더멘탈적인 측면으로 시장은 주목하게 될 거고 많은 투자자들의 시점이 이쪽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3분기 이번 2017년 3분기의 실적이 각 기업들의 실적이 지난해보다 훨씬 더 증가할 거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이번 10월달, 11월달 실적주들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10월달하고 11월달에 실적 발표인데요. 끝나고 나면 12월입니다. 근데 12월에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바로 12월 연말에 배당을 주게 됩니다. 바로 배당주들의 상승 랠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배당주들은 성격이 어떻죠? 보통 이익이 많이 남는 회사거나 실적이 좋은 녀석들만 배당을 주게 됩니다. 결국은 배당주도 실적주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58거래일, 오늘이 끝났으니까 57거래일이라고 해야겠네요. 10월, 11월, 12월 결국 이 3개월 57거래일 동안 실적주들의 상승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 가지 뉴스 언론 매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적 시즌이다. 실적 시즌에 맞춰갖고 지금 IT 업종들이 좋다. 또는 실적 시즌에 맞춰서 금융 업종들이 좋다. 실적 시즌에 맞춰서 지금 정유업계가 좋다. 라고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많은 실적주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다음 화면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바로 특징을 봐야 됩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엄청난 급등 랠리가 나왔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요, 오늘 몇 프로 상승률 나왔죠, 여러분들? 8%의 상승률이 나왔어요. 와, 이렇게 큰 기업이 8% 급등까지 나왔다는 거. 이거 쉽게 볼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8% 급등 나올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손에 꼽을 일입니다. 근데 오늘 8%의 상승률 나왔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대세는 IT주다. 대세는 반도체 업종이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미국에서도 마이크론테크, 인텔, 엔비디아가 올라간 거는 메모리 반도체 또는 3D 낸드 플래시 관련된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이 나오다 보니 증시 자체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IT 기업들이 상승을 달리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보면 요거는 D램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자, D램 가격이 지난 5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결국은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해서 반도체 업황이 긍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고 있고 반도체 기업들, IT 기업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잡아야 되느냐? 또는 SK하이닉스 잡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사실 오늘은요, 대형주들만 갔습니다. 시장에 거래 대금이 없다 보니 고객들의 예탁 자금이 없고 신용 잔고가 많은 상태에서 대형주들만 가다 보니 다른 종목들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근데 IT의 대형주들이 갔다라면 이제는 우리는 후발주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10월 13일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 시즌인데 이때 과연 수급들이 어떻게 될까요? 기관들이 분명히 매수를 해놓은 이 삼성전자 한번 차익을 때리고 갈 겁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증가되는 것보다 중소형 기업들의 실적 증가치가 훨씬 더 클 거거든요. 그렇다면 대형주가 꺾이게 되면 그 뒤에 후발주가 중소형주가 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IT 중소형주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은 결국 IT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또는 이 스마트폰이 대세라고 하는데 스마트폰이 아니라 반도체입니다, 여러분들. 왜? IT 산업은 스마트폰의 성장성이 한풀 꺾이면서 결국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죠. 사물 간에 소통을 하게 되고 사람과 사물 간에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서로 결론을 도출해내는 이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을 하려면 결국 각 사물에 반도체를 넣을 수밖에 없다 보니 반도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IT만 가는 장세, 반도체가 중심이 되는 시장입니다. 자, 삼성과 SK하이닉스 대형주들이 갔다라면 우리는 중소형주들을 봐야 될 건데요.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느냐? IT 대형주들의 주도 장세가 꺾이고 나서는 분명히 후발주자들, 중소형 종목들이 될 겁니다. 어떤 종목들인지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제가 지난 추석 연휴 전에 여러분들에게 IT주가 어렵다라면 그 밑에 실적 좋은 녀석들, 다른 섹터라도 보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입니다. 바로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GKL, 파라다이스 전부 다 중소형주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실적주들은 제가 수급이 분명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투신과 연기금들이 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수요일 날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 나서 이미 주가가 오늘까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요. 이런 종목들을 찾아내면 됩니다. 어떤 종목들? 기관들 수급이 뒷받침되고 실적이 늘어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입니다. 한 가지 또 예시 들어드릴까요?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바로 한미반도체라는 회사입니다. 자, 요거 무슨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반도체 회사인데요. 제가 지난 시청자분들에게 저 온라인 공개방송 오시는 분들에게 관심 종목, 반도체 관련된 종목 하나 공개해드린다고 했죠. 바로 이 종목을 제가 공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자, 실제로 주가가 이미 상승 랠리 나오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IT 기업들과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 랠리 나오니까 당연히 후발주자들 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시장이 아니라 중국 중화권 기업들도 역시나 반도체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중화권 반도체 업체들이 이 후공정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를 봤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미 반도체 투신권에서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수급 화면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말 수급이 기가 막히게 투신권이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대형주들, IT주들이 가고 그 밑에 후발주자들이 갈 때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테마주, 급등하는 종목들, 개별주들 볼 시장이 아닙니다.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별주는 철저하게 소외될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겁니다. 지금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닝 시즌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내 포트에 담아야 될 때고 지금이라도 담아야지만 연말까지 분명히 내 계좌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자, 아직까지 없다라면 빨리라도 포트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9월달 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결과가 다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꼭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나는 이 실적주들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IT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물 드린다고 했죠. 자,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우리 추석 연휴 동안 여러분들 쉬시는 동안 정말 며칠 동안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 이데일리 방송 2월달, 3월달 출연할 때 한번 공개해드린 건데요. 십장생 프로젝트 도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도감 각 섹터에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자료인지 잠깐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자, SFA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의 영향을 받는지 이렇게 좀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정확하게 종목을 알고 접근을 하셔야죠.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수급의 진단 그리고 재무 상태가 얼만큼 좋은지에 대해서 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놓은 자료입니다. 이 도감이요. 오늘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 오시는 분들에게 이 십장생 도감 종목을 제가 직접 분석해 놓은 자료입니다. SFA 말고도 상당히 많은 반도체 기업들을 제가 분석을 해서 담아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온라인 공개 방송 오셔서 전부 다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장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휴 후 장 전략에 대해서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글로벌 업황이 반도체 종목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 증시도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봐도 이 반도체주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종목, IT 중소형주, 대형주 후발주자로 파라다이스, GKL, 한미반도체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공개하신 오늘 준비한 선물, 종목을 꼼꼼히 분석한 십장생 도감, 잠시 후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께 제공해 드린다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주제로 오늘 무료 방송 해주실 건지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죠. 네,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모토입니다. 정말 그만큼 시장을 많이 보고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이 계속 분석을 하는 사람들, 종목을 그만큼 치열하게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손실 볼 확률보다는 수익 볼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가족들하고도 시간을 보냈지만 남은 시간은 종목 분석하는데 정말 열의를 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종목 분석한 자료들 싹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오시는 분들에게는 남은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 동안 실적주들이 분명히 갈 건데요. 실적주가 어떤 실적주가 있는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한 종목 예시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도감 자료들 전부 다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전략도 짧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은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조금은 뭐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0월 13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고요. 그리고 12일이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 실적 발표 시즌 전에는 보통은 관망 심리가 조금 생겨버립니다. 약간 경계감에 대한 물량인데 그래서 조금 종목들을 여유 있게 분할 매수로 모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 분할 매수 모아갔느냐? 당연히 3분기 실적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 종목들 모아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기에 기대되는 실적 주들로 분할 매수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벌써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25시 2부에서는 차트 영웅 김동환 전문가님의 강의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